이 직선을 그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커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커브들을 보게 되면요. 포인트 일단 켜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점에 다른 점이 이어짐으로 해가지고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런 포인트를 찍어 나간 이 위치에 따라서 형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자,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아크를 이렇게 직선을 그은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작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커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커브들을 그려 나감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형태를 만들어 나갈 때 사실 이걸 도면화 시켜서 하나하나 이제 그려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이 형상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면 자,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도 안 했죠. 굉장히 어렵겠죠.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알값들을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내가 여기를 조금 더 알을 더 크게 주고 싶으면 다 뜯어 고쳐서 했어야 되겠죠. 심지어는 이런 방식 쓰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쪽엔 빠졌네요. 들어갔다 치고요. 자,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움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에디팅 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디자이너들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커브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이게 직선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들을 미리 만들어 보겠죠. 이렇게 이제 위에 탑뷰에서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이런 형상들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프론트라는 뷰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형태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형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작업을 하실까요? 여기서 음, 이 내가 형태를 여기를 좀 더 완만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커브를 좀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럼 전에 만든 이 형상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형상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형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다시 이게 툴로 들어와가지고 형태를 전체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또 전에 거 지우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작업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게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죠. 지금 단계별로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고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왜냐면 퇴근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작업 시간은 계속 길어지고 상사는 왜 이렇게 늦느냐 고 답답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레코드 히스토리는 어떤 툴을 켜기 전에 이렇게 켠 다음에 사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정 툴을 쓰고 있는 상황, 이제 툴이 이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죠. 근데 아직 이것만 이제 누르게 되면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누르기 전에 이거를 하시고 다시 작업을 마무리 지으시면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라이노 툴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유저를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작업이 돼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다가 깜빡하고 이걸 안 켰어요. 그러면은 마무리되기 전에 이걸 켜주게 되면 작업이 되도록 돼 있고요. 특정한 툴들도 어떤 뭐 요거를 먼저 켜고 나서 작업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다가 작업을 하더라도 되는 툴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해보시면서 이제 경험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툴들이 레코드 히스토리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방법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포인터들을 켜게 되면 자, 이렇게 자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금 레코드 히스토리를 켤 때는 옆에 측면에 이게 커브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 따라서 변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는 이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 어떤 특정한 어려운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방법들이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커브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커브를 켜게 되면 포인트, 그리고 아까 보였던 선이 있죠. 이 선들이 나오고 그 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3D가 되는 겁니다. 이 점선면에 대한 기준들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점이 있고요. 선이 있고 커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단락에는 3D를 만들어내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죠. 이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별. 어떻게 보면은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지구, 화성, 목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의 이제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포인트를 켜볼게요. 포인트를 켜니까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커브 포인트라고 뜨죠. 이 커브의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를 형성하는 포인트라는 뜻이죠. 자, 이거 하나하나들이 이제는 이 행성들을 끌어당기는 이제 중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구에서 이제 목성까지 직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빠르겠죠. 한 번에 쭉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중력이라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자, 여기에 별이 화성이 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거를 쫙 빨아당겨 가지고 화성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직선으로 못 가고 이제 커브가 형성되는 거죠. 굉장히 오묘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화성이 요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한 번에 못 가고 바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자, 빨려 들어가서 목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완만해지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해집니다. 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죠. 하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제 평면 작업을 벗어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3D를 보시겠습니다. 이 커브들이 만약에 무수히 보이지 않는 이 직선들의 연결이 되게 되면 하나의 면이 형성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 커브들이 모이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멀리져서 보면은 지금 면처럼 보여요. 이게 결국엔 3D의 원리입니다. 하나하나의 그 이제 커브들이 연결돼서 면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을 만들고 나서 선을 만들고 면을 만들고 다시 이게 돌아가게 되면 면을 만든 상태에서 선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점을 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형상들이 다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선면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브를 켜게 되면 디그리가 3이라고 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기본값이다 보니까 이런 폴리 커브를 켰을 때 디그리 3이라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디그리가 1입니다. 그리고 이건 디그리가 2로 만들어진 커브고요.
이건 디그리가 3으로 만들어진 커브입니다. 자, 디그리가 1일 때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포인트들, 이 포인트를 제외한 개수를 세워 나가시면서 이제 디그리가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정석적으로 가르쳐 드리게 되면 이 디그리의 속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포인트 에디팅을 하기 위한 이제 디그리 변경값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선택된 포인트 제외한 이거를 카운팅했을 때는 1이 된 거고요. 이걸 두 개를 하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자, 이걸 보게 되면 3개이기 때문에 디그리 3입니다. 자, 이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디그리 1인 속성이 포인트가 아무리 개수가 늘어나더라도요, 디그리 1이라는 그 속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개념인 거죠. 포인트가 늘어났음에도 디그리 1일 때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디그리가 2가 되는 순간 커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도면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커브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도면 작업들을 하실 때 디그리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만든 이 아크들을 보니까 이런 숫자들이 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더라도 이 아크 속성은 바뀌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정R 값이라고 합니다. 정R 값. 정R 값이란 보통 소수점 떼고를 정R 값이라 하는데, 변경되지 않는 R 값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계속 움직이죠. R 값이 자유롭게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을 찍었는데도 이 커브들이 다르게 형성이 됩니다. 디그리가 2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커브를 움직이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게 바뀌었죠? 디그리 2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숫자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디그리 2로 커브가 형성이 된 거고, 이건 디그리 3으로 커브가 형성되는데, 만지는 순간 R값이 터져버리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정식적인 이제 그 수치화된 R값은 아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폴리 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포인트로 이제 만들어낸 이 폴리 커브들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분야들에선 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용기들, 그 보틀들을 만드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볼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폴리라인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 오토캐드를 하듯이 작도를 해서 결과물을 끌어낸 그 도면만 가지고 양산을 하시는 분야도 있습니다. 자, 보통 제품 만드는 데선 또 안 그런 경우도 많죠. 그냥 바로 폴리커브를 써서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런 커브를 만들었다. 자, 여기서 포인트를 켜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디그리 2들이 연결이 돼서 커브를 만들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찍어내더라도 일정한 커브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용기 만드는 업체에서는 다 이렇게 써요. 체인지 디그리가 있습니다. 체인지 서피스 디그리인데요. 체인지 디그리를 하게 되면, 자, U 방향이 1고 V 방향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그리 1이게 되면 직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U 방향과 V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건지도 계속 배워나가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의 방향에서 이제 UV 방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UV는 가로 세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UV는 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3D 프로그램, 특히 넙스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이 UV를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UV 그리고 M 방향이 있는데요. 자, 여기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은 U고, 초록색은 V고, 흰색 선은 M 방향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우느냐? 자, 빨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UV는 빨파다 빨파. 그럼 U는 빨간색이고, 이 그 V 방향은 초록색이다. 옛날 사람들 그 초록색이랑 파란색 그냥 파란색이라 하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파. 그럼 UV 빨파. 그러면은
U 방향은 빨간색이고 V 방향은 파란색이다. 제가 옛날 사람 같네요. 초록색을 하고 파란색이라니까. 자, 빨파 이렇게 외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N 방향은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어떤 특정한 툴을 쓸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N 방향은 어떻게 보면은 면에 수직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의 수직입니다. 면의 수직. 자, 여기서 이제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보시면 이제 체인지 디그리를 하게 되면 여기 빨간색 보이고 파란색 보이죠? 그럼 이제 빨간색이 U고 파란색이 V다. 자, U가 디그리 1인데 1이면은 직선인데 2로 바꾸면은 곡면이 된다고 했죠. 그 V는 일단 1로 남겨 놓겠습니다. 자, V 방향은 1로 남겨 놓겠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게 커브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아이소 커브 하나 더 생기면서 포인트 두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두 개를 같이 잡고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면 이제 커브가 되는 거죠. 디그리가 2부터는 커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도 이렇게 곡면으로 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커브를 그리게 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저거는 냉장고가 1000의 R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난 디자인했어. 이게 아닙니다. 1000이 될 수도 있고요. 1001이 될 수 있고 1005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정해놓은 완벽의 미학이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다듬어 나가고 이 비록 마우스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화면 속에 손을 넣어서 주물딱거리는 이런 찰흙같이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이건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서 매번 이제 설명해 주신 건데, 자, 이렇게 자신이 손을 화면 안에 집어넣어서 이게 찰흙 만지듯이 그렇게 해야만 아주 아름다운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상 만들려면은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방금은 금방 뚱딱 했는데 보통 이제 이 책을 배우신 분들은 3D를 하게 되면 너무 정석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결과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나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빠르게 습득을 하셔야지만 이제 나중 과정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디그리를 바꾸게 되면 커브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여기가 직선인 거는 지금 변함이 없죠. 이게 지금 디그리가 1로 돼 있어요. V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내가 곡선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체인지 디그리를 해가지고 이 U 방향이 지금 2로 돼 있는데 요거를 V 방향을 2로 고치게 되면 이쪽도 커브가 적용이 됩니다. 이 커브가 더 늘어났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커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얘도 커브가 됩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에디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체인지 디그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알지 못하면 에디팅을 한다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한다고 알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에 반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에디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에디팅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포인트 움직인다고 에디팅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체인지 디그리를 해서 포인트도 리빌드라는 이런 툴들도 써가면서 다시 재구성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U와 V가 디그리를 몇 수로 가지고 있느냐. 이제 디그리가 보이네요. 자, 이게 보여야 됩니다. 디그리가 2로 해놨기 때문에 2인 거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여기 보이는 카운팅들입니다. 면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직선인 것들을 만들었죠. 디그리가 1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지 디그리를 통해 가지고 1이던 걸 2로 바꾸고 포인트를 다시 켜게 되면 이렇게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형상 만들려면 정말 고생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금방 만들어요. 이게 바로 진짜 라이너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향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숙달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그리 3을 하게 되면 포인트 더 늘어나게 되고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디그리 파트에서 다시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으로 포인트 에디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